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뉴턴 운동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 여기 뉴턴스 리니어 모션 로우에서 리니어라는 말은 쓴 것처럼 직선을 얘기한다, 직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라인이잖아, 라인. 요 글자가 라인인데 리니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선 운동이고요, 하나는 각 운동입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병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가 회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운동과 각 운동의 결합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 선운동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선운동을 영어로 리니어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요 파스츄레이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거는 기본 전제란 뜻이에요. 기본 전제. 뭐 좀 어려운 말로는 공준이라고도 합니다. 유사한 단어가 액시옴이 있어요. 공리라고 하죠, 공리.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준, 뭐 혹은 공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어떤 시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거부터 출발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왜 그런 거냐? 라고 따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자? 따지지 말자. 왜 이런 걸 하냐면요, 하나의 학문이 정립된다는 것은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자명한 명제, 보통 얘 공리를 갖다가 자명한 명제라고 하는데요, 얘는 자명하다는 말만 빼면 됩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미리 워딩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엄청 옛날에 해놓은 거긴 한데, 자, 첫 번째를 보면요, 이 시스템 안 보이네요. 자,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관심 대상이죠. 우리의 관심 대상의 그 어떤 직선 운동 상태는, 병진 운동 상태는 그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는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갖다가 단순하게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리니어 모션, 선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병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P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량 그런 P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운동량이 아니라 선운동량이에요. 하지만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전부 다 직선 운동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선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운동을 합니다. 얘는 뭐 1이라는 물체예요. 여기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2라고 합시다. 얘는 뭐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관심 대상은 시스템이 또 있어요. 3이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 대상을 한 번에 3개를 3바디 시스템을 잡으면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얘의 운동량은 요놈의 운동량인 P1하고 요놈의 운동량인 P2하고 얘의 운동량인 P3, 그러니까 얘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얘 시스템 2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P2, 시스템 3의 운동량을 나타내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선운동량 P3. 그래서 우리가 이 3바디 시스템을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잡게 되면요, 이 3바디 시스템의 선운동량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됩니다. 만약에 3개가 아니라 점점점 더 많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학에서는 요 기호를 사용합니다. 얘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n이라는 첨자를 써주고요. 여기다가 n에 대해서 1 이렇게 써주면은 1부터 여기 뭐 점점점이 있으니까 얘가 무한대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다가 무한히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요러한 그 기본 전제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시스템의 운동 상태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이에요. 지금 요 식은 이 식은 지금 요거는 N 바디 시스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N 바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여기 D로 썼잖아요. 미소 변화량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량은 그 net force라고 하면요, net external force라고 하면요, 이 말에는 이 시스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과 그 미소 시간의 곱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는 앞서서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얘는 알짜 힘이고요, 얘는 그 시스템, 우리의 관심 대상인 시스템의 외부를 의미합니다. 얘는 force의 앞글자 F예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외부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이 있잖아요. 요 힘들에 다 더한 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시스템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그 시스템의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시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그 시스템에 작용한 알짜 외부 힘의 총합, 그 알짜 외부 힘의 요거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거가 요 값이 에버리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 델타라는 기호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DT를 써줍니다. 요게 두 번째 우리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본 전제는요, 선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선 충격량.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그 직선 형태의 충돌해서 시스템이 받는 어떤 새로운 용어예요. 지금 충격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잖아요. 언제요? 충돌 과정을 얘기합니다.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물량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충격량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선 운동을 다루고 있으니까 선이란 말을 붙여준 겁니다. 영어로는 impulse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충격량이라는 말은 정의입니다. 정의. 뭐냐면요, 우리 관심 대상인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얘는 impulse라고 하고요. 요 impulse의 앞글자 i를 쓰고요.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를 씁니다. 얘는 요 벡터잖아요. 얘 그 방향이 있잖아요.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 정의가 요 세 번째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i는 델타 p입니다. 근데 요 놈은 우리가 앞서서 힘을 정의할 때 요거는 dt분의 dp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요걸 써줘야 되는데, 그 어떤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운동상태 변화라는 것은 미소 시간이어도 되고 긴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긴 시간에 대한 전체 합은 어차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 힘과 그 시스템에 작용한 L자 힘과 그 총 시간을 곱해준 겁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놈은 평균 힘을 가져요. 우리가 평균을 표현할 때 평균 무슨 물리량을 표현할 때 요 놈은 보통 어떤 x라는 값의 평균 값을 표현하면요, 위에다 이렇게 bar을 긋기도 하고요, 여기 x에다가 밑에다가 에버리지의 av를 쓰기도 하고요, 요거에다가 이렇게 바로 꺽쇠 가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브라켓교로 평균이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뭐 전부 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종합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스츄레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우리의 관심 대상인 시스템의 운동량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해서 n바디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 n개 각각의 요놈 풀었으면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pn까지. n바디 시스템의 총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한다. 단순하게 합으로 정의한다. 이런 거 갖다가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선형 결합이라고 해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얘가 무슨 운동이에요? 선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선형 결합을 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소 변화량은, 미소 운동 상태의 변화량은 그 시스템 작용하는 힘과 그 미소 시간의 곱이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 어떤 시스템에 작용한 그 시스템이 받은 총 충격량은 그 시스템에 작용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겁니다. 이때 요 힘은 평균 힘이 됩니다. 우리 얘를 갖다가 그 시스템의 운동 상태의, 이 시스템의 운동 상태의 총 변화량이라고 할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의 그 앞으로 이야기할 뉴턴 운동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만 좀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예를 들 거냐면요, 우리한테 친숙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또 질량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량비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이렇게 M1이라는 물체랑 M2라는 물체가 여기 어떤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 용수철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M1이라는 시스템과 M2라는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이제 팽팽하게 뭔가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놔주면 빵 하고 운동하겠죠? 얘가 뭐 원래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건 간에 어떤 운동 상태의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운동 상태의 이 변화를 이용해서, 즉 뭘 이용해서, 이 V1과 V2를 이용해서 요 M1이라는 질량과 M2라는 질량의 이 B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매스 라티오를 얘기할 때요,
M1이라는 물체의 질량과 M2라는 물체의 그 질량의 비는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 전에 제가 첨자를 거꾸로 썼었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쓸게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M1의 질량을 갖는 물체와 M2라는 물체를 갖는 질량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얘네가 이렇게 다가와서 꽝 하고 충돌하는 상황도 매한가지입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이니까. 뭐 이거 됐건 이거가 됐건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얘의 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거고요, 얘의 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M1이라는 질량과 M2라는 질량의 비는 각각 두 속력의 비로 표현될 건데, 각각 얘네들은 속 방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지 이 꼴이 성립하겠죠. 얘를 풀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M1 얘가 M1이 1로 넘어가고 얘가 델타 V2가 1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M1 델타 V1은 M2 델타 V2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M1이라는 애의 질량의 변화는 없고, 또 M2라는 애도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V1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요 기호를 갖다가 밖으로 빼도 무방합니다.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M1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묶어줘도 무방해요. 요놈도 이 변화량이 이렇게 넘어가서 변화량을 의미해주는, 요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를 한쪽 변을 옮겼으면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주면요, M1 V1 요거의 변화량 더하기 이렇게 M2 V2의 변화량, 이것은 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게 밖으로 뺐던 것처럼 우리 여기 또 하나를 또 묶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M1 V1 더하기 M2 V2, 요것은 0. 자, 요것은요, 좀 전에 문제 상황을 보면요, 요 M1이라는 우리의 관심 대상과 M2라는 우리 관심 대상이 이 둘 다 관심 대상이란 말이에요. 얘는 투바디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 투바디예요, 투바디. 그래서 이 시스템스를 보면요, 이 내부에만 충돌이 됐건, 뭐 압축이 팽창하는 과정이 됐건, 우리의 관심사는 요 두 개의 물체로 이루어진 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요 M1이라는 물체하고 M2라는 물체, M1이라는 시스템과 M2라는 시스템 사이에 내부에서 우리 관심 대상인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이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들은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힘이 그 어떤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운동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에. 우린 지금 얘를 갖다가 이 시스템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투바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투바디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작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투바디 시스템 이 전체 이 M1과 M2를 동시에 고려할 때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이 힘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 시간이 한참 더 지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요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보니까 요 포맷하고 요 포맷이 굉장히 유사하죠. 앞서서 요 얘기를 할 때요, 이 이야기가 꽤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왜 추상적이었냐면요, 이 세 개의 파스트레이트에 들어가 있는 요 P값들이 뭐 그냥 P라고만 했지
뭐 이게 뭐다 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투발 시스템, 즉 우리가 메스레티오라고 하는 질량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질량비를 이러한 형태로 정의했더니 우리의 그 운동의 힘에 대한 이 정의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왔고, 또 이 식을 뒤집어 보면은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 형태가 똑같잖아요. 델타 괄호 안에 이꼴 0, 델타 P 이꼴 0. 그래서 투바디 시스템의 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이 투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M2라는 물체가 있고 M3라는 물체가 있어서 꽝 하고 충돌이 발생했다면, 혹은 여기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꽝 하고 이제 팽창하는 혹은 압축되는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 대상에 대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 전체 관심 대상인 요 3바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 힘이 없어요. 즉, 이 시스템의 변화량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요 형태의 식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M3 V3 이꼴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쭉 생각해보면은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점점점 요놈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MN 뭐 MK VK summation K 이꼴 1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만약에 N바디라고 했을 때 MN VN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여기다가 N을 써주면 되겠죠. K가 요 밑 첨자로 들어간 요 K 값이 1부터 N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것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줄어들어 봅시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우리는 n 값을 1로 보내면 되겠죠? 즉 어떤 M1이라는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물론 선운동 상태입니다. 나타내는 물리량 P1은요 M1 V1이 됩니다. 만약 우리 관심 대상이 뭐 A다 그러면 MA VA 이렇게 되겠죠.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은요 무슨 운동 상태예요? 선운동 상태입니다. 선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요것은 그 시스템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정의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우리의 이 기본 전제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 전제에 의해서 운동량이 P 이꼴 MV 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요, 어떤 시스템의 운동 상태를 엄밀히 얘기하면요 선운동 상태입니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요거 갖다 우리는 기호를 P를 썼어요. 요것은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의 질량 M과 이 시스템의 속도 V의 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실 다 했던 이야기에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뭐냐면요,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알짜 외부 힘이 요거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이면, 그러면 우린 이게 뭐였죠? 여기 dt분의 dp였잖아요. 좌변 0이면 얘도 0이 돼야겠죠?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입니다. 요 값이 0이란 얘기는요, 그러니까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 얘기는요, 얘를 풀었으면은 p 파이널 마이너스 p 이니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그 어떤 시스템의 그 서운동 상태가 운동 상태가 요 pf고요. 요게 초기 상태의 얘 운동 상태입니다. 나중 상태에서 초기 상태의 거를 빼준 값이 0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물체가 됐건 어떤 시스템이 됐건 그 시스템에 우리 관심 대상에 작용하는 그 힘들을 싹 다 더한 것이 0이 되면 그 시스템의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즉, 요걸 또 바꿨으면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 요거이면 요거이다. 뭔 소리냐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V낫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요 A라는 이 시스템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 A라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알짜 외부 힘이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 질량이, 요놈의 질량이 M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놈의 MA, VA, 요 값은요, 요놈의 요 값은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합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다면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이 운동상태 변화 없으니까, 운동상태 변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요 방향으로 운동하겠죠. 그리고 빠르기도 요 값을 유지할 겁니다. 우린 그거 갖다 뭐라고 합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죠. 이건 사실 그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어떤 물체에다 올려놓으면요, 슥 굴러가서 슥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만약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슥 해서 여기까지 좀 더 이렇게 해놓으면요, 슥 해서 여기까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슥 이렇게 쭉 이렇게 평면으로 가게 되면요, 이때는 작용하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이 그래비티하고요, 중력하고요, 이쪽 위로 작용하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표면에 서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그래비티가 있고요, 지면이 받쳐주는 똑같은 요거랑 같은 크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는 상태니까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지라고 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얘는 쭉 여기서 내려와갖고 여기 평면으로 내려온 순간부터는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때 속력이 V낫이었다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 V낫 상태를. 그걸 갖다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을 때, 알짜 외부 힘의 합이 0일 때 그 시스템의 처음 운동 상태랑 나중 운동 상태는 같다. 혹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 즉, 이 운동량이
요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이 운동량이 보존된다. 요 운동 상태 나타내는 운동량이 P가 보존된다.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있다. 어떤 문화재가 잘 보존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문화재가 잘 보존되었다. 그대로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려운 말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의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요거일 때. 시스템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이면 보존이 안 됩니다. 만약에 시스템 작용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즉 존재하면 운동량의 보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요게 equal 0일 때는 시스템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0일 때는요, 요렇게 보존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즉 외부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보존되지 않을 겁니다. 요게 사실은 뉴턴 운동 1법칙과 2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다가 뉴턴 운동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번 시간에 기본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 영어로는 파스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